예, 내가 젊었을 때, 그 당시는 내가 침이나 이 뜸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침이라는 거, 침이나 뜸이라는 걸 몰랐다. 그래서 이 침과 뜸을 배우려면은 나는 한의대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한의대에 가야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편입시험을 치려고 그랬어요. 편입시험을.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편입시험을 이제 응시를 했는데, 나는 일반 이 문과계통이야.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문과란 말이야. 그래서 한의대에 바로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과에 먼저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이과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과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한의대에 다시 편입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한의대로 유명한 대학교가 경희대학교 아니야? 경희대. 근데 경희대학교 뭐 그 당시에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만해 보이는 생물학과, 이과에 생물학과를 지원했다. 근데 이때 이 생물학과에서 그때 이제 내가 뭐 필기시험 쳤고, 근데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에 면접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합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특별하게 대답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 첫 번째, 이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한다. 생물은 호흡을 하고 무생물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 발열한단 말이에요. 발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물이고 무생물은 체온을 유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열을 발휘한다. 스스로 열을 발생한다. 열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족 번식을 한다. 종족 번식.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식을 한다. 스스로 번식한다.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을 한다.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뭐 대답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제 생물과에 막상 합격했지만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일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데 이제 장애가 있어. 뭐 학교 다닌다 그러면 뭐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설령 생물학과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의대 그러니까 이제 한의대에 다시 또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딱 2명을 뽑았어요. 2명. 그래서 이게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이 2명 안에 내가 나이도 많은 놈이 이 뭐 2명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또한 그리고 이제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았다. 아니 시험을 쳤는데 입학은 하지 않았다.
그 후에 어찌저찌 해서 이제 저명한 참 그 침술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이 침과 뜸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한 거짓말 중에서 열을 발산한다. 열을 발산한다. 산 사람은 열을 발생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싸늘해 열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살고 죽음의 차이는 열이다. 빛이란 말이야. 빛.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의 이 육체도 몸도 이 열을 발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열을 발생하기 위한 기란 말이야. 기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체도 이 열을 발생하고 열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열이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열 발생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어디를 치료하느냐? 그게 이제 주안점이죠. 침수였으나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3초야. 3초다. 이제 신침천근봉을 한번 보자고요. 신침천근봉을 한번 보면은 삼초유 상하 밸런스를 맞춰주는 혈이다. 균형이 안 맞을 때 웬만하면 3초유에 놔주라. 몸의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다. 몸의 어딘가 한쪽은 차고 한쪽은 덥고 머리는 차고 하지는 따뜻하고 이렇게 편차가 생길 때 이럴 때 3초유에 침이나 뜸을 하라. 근데 3초라는 것은 상중하초잖아요. 3초는 상중하다. 상초, 중초, 하초로 나뉜다. 그래서 상초라 그러면 머리요. 중초라 그러면 가슴. 하초라 그러면 성기 아래쪽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상중하초를 다스리는 혈이 바로 3초유다. 여기서 봤을 때 그 배꼽 위에 간담 비위 3초 신이잖아요. 신유는 명문, 배꼽 뒤 척추에서 척추가 명문이고, 그 명문이 이 방광일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신유다. 바로 신유단 말이에요. 요 신유 바로 위에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두 개 정도 간격이 3초유다. 이 3초유가 우리 몸에서 열을 관리하는 혈이다. 그래서 제 나이가 들수록 이 3초유에 뜸을 해주세요. 3초유에 뜸을 해주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침이나 뜸을 놨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꼭 해줘야 될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곡지와 사입니다. 곡지와 사입니다. 통상 사입리를 족삼리라고 그러죠. 족삼리. 곡지는 어디예요? 곡지는 한번 보자고. 곡지는 이 신침천근방에 몇 쪽이야? 150쪽 곡지. 여기서 이제 이 침을 놓을 때, 이 침이나 뜸을 놓을 때, 혈자리를 치유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몸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몸의 자세. 몸을 어떻게 위치를 할 것인가? 몸을 어떻게 위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몸을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또한 이 동서양이 막론하고 이 과거부터 이 침술이나 뜸술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전해져 내려올 때 이 자세를,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침을 어떻게 침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없다. 맹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력 하나마 이 신침천근방의 일부를 내가 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곡지는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고 횡문 끝 바깥쪽 하면치다. 요걸 뚝 앞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 이게 저기 이제 그 책에다 이제 나와 있어. 곡지는 이렇게 굽혀 설 때 이 가장 이 볼록한 지점, 이 지점이 곡지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천근방의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뭐냐,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고, 이건 안 나와 있지. 이 손바닥을 내 가슴 쪽으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고 횡문 끝점 합류점, 이 지점이 곡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손바닥을 세워서 가슴 쪽으로 붙이고 횡문 끝점,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신 분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 그냥 뭐 수박 그달리식으로 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견도라 그러는데, 견도라 그러죠. 이 견도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고 간에. 그래서 이 견도를 하려면은 내가 뒤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순응경을 공부를 하면 돼. 순응경을. 일단 오늘은 이 곡지와 사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이 곡지를 치열한데, 이제 곡지 삼리는 주안점이 뭐냐? 곡지와 삼리는 주안점이 열을 관리하는데, 열을 관리하는 거야. 열을 관리한다. 즉 우리가 이제 침도 침이지만 침이나 뜸을 놓았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써주는 혈이 이 곡지와 삼리야. 그럼 이 곡지와 삼리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바로 열관리야, 열관리. 우리가 침이나 뜸을 맞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이상이 생기느냐? 열이 약한 사람은 열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이 떨어지고 또한 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침을 맞으면 오한이 생긴다, 오한이 든다든가, 뜸을 맞으면 몸살이 생긴다든가, 뜸 몸살이 생기고 이래. 그래서 이 뜸 몸살이나 오한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열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곡지와 삼리에 뜸을 뜬다. 이것 때문에 이 곡지 삼리에 뜸을 뜨는 거야. 그래서 침을 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상증성이 생겼다. 이럴 때도 곡지 삼리에 뜸을 떠주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럼 곡지 삼리가 왜 곡지 삼리야? 곡지는 얘 이제 뭐라고 돼 있나? 그 이제 이 곡지는 이 곡지 또는 이 삼리를 썼는데 삼리에 수삼리가 있고 족삼리가 있어요. 족삼리는 우리가 이제 그 무릎 있는 쪽에 삼행지 하에 있잖아요. 이 족삼리. 수삼리는 이 곡지 하야 곡지 아래. 곡지 아래 이 삼리. 곡지 아래 이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 이게 수삼리야. 이제 곡지를 열관리에 곡지를 쓰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 수삼리를 쓰는 게 더 좋다. 수삼리가 더. 그래서 열관리 측면에서는 수삼리와 족삼리를 써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곡지 삼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곡지 삼리를 써주죠. 그러나 이 침 놓고 뜸을 놔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 뭐 오한이 든다, 춥다, 아니면 뭐 뜸 몸살이 생긴다, 뜸 몸살이다. 이런 것이 생길 때는 곡지 삼리도 좋지만은 곡지보다 수삼리와 족삼리를 써라.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 수삼리와 족삼리는 뭐냐? 수삼리는 중하초 배꼽 하의 이상에 쓴다. 수삼리는 중초와 하초, 즉 배꼽 아래의 이상일 때는 수삼리, 거자법이잖아요. 수삼리를 쓰고 머리와 상초 이상에는 족삼리를 쓰라.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뜸을 놨어, 아니면 침을 놨어. 그런데 이 침 환자가 갑자기 몸에 막 오한이 생겨서 온몸이 들들 떨어. 그럴 경우에는 중하초니까 수삼리에 뜸을 하고 하체를 막 부들부들 떨어. 하체를. 그래도 역시 중하초니까 수삼리 뜸을 하지. 근데 머리에 열이 나. 머리에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오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는 족삼리를 쓰라. 족삼리를 쓰라. 족삼리에 뜸을 해주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신침천건방 책을 보시다가 이제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전부 다 이제 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침으로 인한 몸살에는 파 2뿌리와 생강 2개, 황태를 푹 끓여가지고 마셔라,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수삼리에서, 그리고 이제 만성시는 이 곡지가 있고, 곡지, 그 다음에 곡지와 세 마디가 수삼리잖아요. 수삼리에서 또 삼형지미치, 예? 상념이고, 그 밑에가 또 삼형지가 하렴인데, 이것이 자꾸 이제 내려갈수록 중증이야. 즉, 이제 곡지는 일단 좀 이제 그 일반적일 때 보통 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이 곡지를 쓰고, 이 사람이 좀 환자야. 그래, 이미 벌써 침을 맞았어. 이럴 때는 심해졌잖아. 만성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환자잖아. 그럴 때는 곡지보다는 이 수삼리를 쓰라는 거야. 그 다음 이 사람이 더 오래됐어. 더 허약해. 그러면 그 아래 더 상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아주 사람이 극도로 허약해.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와. 하렘을 쓰라. 곡지, 수삼리, 상념, 하렘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 한자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몸의 이 열에 대한 열 이상,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열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 열 이상이 있는 것이 이 환자예요. 그래서 환자는 대부분 몸이 뜨거워, 열이 막 난단 말이야. 아니면 몸이 차, 만성일수록. 초기에는 열이 나고, 열이 나고, 심해질수록 차진다. 그러다가 아주 차지면 죽어버리는. 이 열 관리에 중요한 혈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삼초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